안녕하세요. 대박천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은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가 위험한 물가와 안전한 물가, 그 둘을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방문한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요즘 월가에서는 입만 열면 물가 이야기입니다. 이 물가가 결국 기업 이익에 타격을 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주장부터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서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다양합니다. 하긴 5개월 연속으로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목도하면서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과거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악몽이 연상되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시장이 최근 물가 상승을 덜하는 것도 이 무리는 아니라는 말이죠. 물가가 기업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디맨드 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경제에 좋고,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경제학을 주입식으로 외우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근데 이 경제가 흑백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거든요. 무조건 좋다 혹은 나쁘다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물가로 잡아봤는데요.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물가가 어떤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물가 상승은 코스트 푸시가 맞아요. 코스트 푸시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오르잖아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공급단에서의 병목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 병목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면 공급자 운송 지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항구 앞 바닷가는 롱비치항이라든지 LA항이라든지 거의 주차장이 연상될 정도로 하역을 기다리는 배들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물류가 정체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고,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란 뭡니까?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 오르는 건 맞는데 침체되느냐라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요, 기저효과에 의해서 조금 둔화된 부분이 있지만 침체 조짐은 어디에도 없어요. 특히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이 재고 적체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재고는 역사적 최저점 수준입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을 때 최악의 침체에서도 이 재고 수준을 고의로 낮추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주문을 커버하지 못할 정도라는 점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실 단계는 분명히 아니죠. 미국에서 지금까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기억되는 국면이 대략 2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7월 1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물가가 어떤 경우에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환경을 만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 상승 국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전가의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물류 비용이 올랐던, 인건비가 상승했던, 아무튼 기업에서 비용이 10%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늘어난 비용을 생산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만 있다면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커지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영업이익률이 10%인 어떤 회사가 10,000원짜리 상품을 팔고 있었다고 해보죠. 1,000원이 남겠죠? 그럼 비용이 10% 증가했는데 이게 소비자들에게 잘 전가될 수 있어서 최종 상품의 가격을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시켰다면요. 개당 1,000원씩 남던 것이 오히려 1,100원이 남습니다. 오히려 이익은 이전에 비해서 100원 정도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간의 차이죠. 생산자 물가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재화에 부여되는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는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때 지갑에서 꺼내 쓰는 적용되는
가격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의 상승만큼 소비자 물가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상승해 준다면 기업들의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덩달아 오른다고 모든 안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들의 외면이 시작된다면, 그러니까 회사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침체 국면으로 확장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올랐죠. 주유소 가기가 무섭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기름값이 비싸져서 출퇴근 시에 전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 매출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하지만 휘발유 가격의 상승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급여가 덩달아서 오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물가 상승분만큼 따라 올라줘서 소비 지출에 충격이 없다면 물가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가 상승은 경기 흐름이나 혹은 주가에 우호적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으로 가볼까요? 지난 9월 중순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전력난, 이 심각한 생산 차질을 가져왔어요. 이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더불어서 생산자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겠죠. 당연히 중국의 9월 투입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4.3%나 상승을 했는데요. 이 투입 물가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역시 에너지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3%나 급등했어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최종적인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7%로 발표가 됐죠.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1%도 안 돼요. 지난달에 기록했던 0.8% 상승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로써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의 편차는요, 무려 10%포인트나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47%나 폭락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식품 분야만 따로 떼어난다고 하더라도 고작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에 불과합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엄청 올랐는데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중국 정부의 철저한 가격 통제로 이 기업의 비용 인상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강요당했거나, 혹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작되었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시진핑은 다음 달에 매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당 역사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중국에서 매우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지도자에게만 부여되는 행사인데요. 이 공산당 혁명 이후 지금까지 당 역사결의가 채택되었던 것은 마오쩌둥의 시대였던 1945년, 그리고 덩샤오핑의 시대였던 지난 1981년, 오로지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번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에서 이 당 역사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한마디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동지인 마오쩌둥, 그리고 덩샤오핑의 반열에 시진핑이 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번 행사를 위해서 시진핑은 교과서에도 그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등 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우상화 작업을 해왔어요. 실제로 이런 사상 교육을 통해서 자란 젊은 층들을 샤오펀흥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시진핑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시진핑에게 당 역사 결의는요, 장기 집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이 될 수도 있는 행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소비자 물가에게 다 전가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는 곧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앞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5.2%는 물론이고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7.9%마저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총 부채 규모는요, GDP 대비 270%나 됩니다. 현재 부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최소 6% 이상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9% 이 정도면 거의 쇼킹한 수준이었죠. 물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이후에 헝다그룹 사태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무려 14%를 차지하는 만큼 헝다그룹 위기가 이미 노출된 악재라고 할지라도 뭐 그다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악재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또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뭐 실제로 철강 섹터가 마이너스 13.6%, 자동차가 마이너스 11.2%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을 보였기 때문이죠. 홍수 그리고 전력 차질 때문에 생긴 공급망 교란이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닥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성장률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쪼그라들 때도 있는 겁니다. 산업 생산도 둔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강력한 통제 경제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압력이 기업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물가지수 간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오르고 있어요. 미국 노동부는 9월 PPI를,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를 전월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로는 8.6% 상승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돼서 집계돼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승률입니다.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땠을까요? 전월 대비 0.4%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5개월 연속으로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본 적 없으시죠, 별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이건 레깅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조금 빨리 오르거든요. 또 물가 바스켓을 구성하는 재화의 성격도 좀 다르죠. 뭐 아무튼 완벽하게 투입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처럼 생산자 물가지수만 화끈하게 오르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철저하게 정체되는 이런 좀 부당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 중에서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잘 전가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시면 되죠. 바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역대급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수치로 물가가 올랐다는 말인데요. 만약 소비자의 외면이 시작되었다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라는 외면이 시작되었다면 결국은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동향은 매우 중요해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침체로 가느냐 성장을 유지하느냐 요걸 가르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미국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7%나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0.2%였는데 이를 뒤집고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지난 8월에도 그랬죠.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7%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0.9%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으로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물가 보정이 되지 않은 특성 때문에 소매 판매가 유가 상승분만큼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유가 상승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 1.8%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휘발유, 식료품 이런 변동성이 심한 부분들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더욱 강력하게 상승했거든요. 지난달 대비 0.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5.6%의 증가를 기록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은 5.4%인데 이를 압도적으로 넘어선 15.6%의 소매 판매가 발표됐다면 적어도 소비자들은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줄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미국은 어떤 마법을 부려서 소비가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연준이죠,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 현금 살포를 좀 과도하게 했죠. 이는 모두 소비되지 않고 저축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가계는 대략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반에 걸쳐서 무려 2조 5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을 쌓아둔 상태예요. 게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 등만큼 연금을 또 올려줬습니다. 연금 지급액을 5% 이상 상승을 시켰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아예 원천 봉쇄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미국은 11월 8일부터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죠.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 접종률도 어느 정도는 안정권까지 올라섰고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머크에서.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아서 사망자 제로를 달성했답니다. 3상 테스트가 필요 없어서 아예 2상으로 마치고 3상 계획을 취소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치를 키울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업태별 소매점 매출을 보면 야외 활동과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된 사업체들에게서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모두 과거의 시제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부터는 미래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소비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까지 입증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기업들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물가가 높아도 기꺼이 소비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려 할 겁니다. 당연히 신규 케이펙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까지의 기업들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에 투자를 망설여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가가 상승해도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도 생겼을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대만의 TSMC가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형 팹 건설을 발표했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대 8천억 엔 규모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일본 히로시마현에 D램 공장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렇게 회사들이 자본 투자와 재고 확충 수요를 서두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증시의 사학에 배우셨죠? 여름 장세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물가 상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운 물가와 우호적 물가를 가르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자들에게 비용의 전가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가 잘 전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전가된 물가 때문에 소비자들의 행동이 위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소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 드렸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두 가지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란 전제가 붙어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비용의 전가나 소비 심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은 오히려 주가와 경기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보았던 물가 상승이 다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수치지만 그저 모든 재화의 가격만을 상승시킬 뿐 경제에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샤프슈터 방문한 파트너와 함께 두려운 물가와 우호적인 물가를 가르는 핵심 방법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